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 이슈 시간입니다. 중국의 한 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우려와 일부 불만 의견 속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재확인한 자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회가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였습니까?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이 그 중국 지도부도 그렇고 중국 관영 언론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자 하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 전인대 폐막 회견을 리커창 총리가 했는데 그때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이제 가라앉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대규모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 이건 미국이 좀 귀가 솔깃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관영 언론들도 대개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부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중국도 예배가 없다. 네. 그러면서 특히 어떤 모범 사례, 이걸 극복한 모범 사례가 아직 없다. 그래서 중국도 참 어떤 방안을 찾는 게 힘들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계속 잘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렵다가 방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으면서 이번 양회가 경제와 민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네. 일자리, 민생, 그다음에 샤오캉, 이제 모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올해를 계층의 부담을 더는 해로 선언을 했다. 이런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인민일보는 일자리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근간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렇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런지 원래 양회가 중국의 정책 홍보의 창인데 올해는 중국 지도부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논평을 했습니다. 예. 이 양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좀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회에서 의외로 굉장히 좀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역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왕양 정엽 주석이 이제 전인대보다 정엽이 먼저 폐막을 했는데 예. 그때 연설하면서 많이 어렵다. 이럴수록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홍콩 신문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가 폐막식 직전에 나오면 그거를 가결을 하는데 올해는 반대표가 단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대개는 반대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한 표도 없었다. 반대 의견들은 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시진핑의 영향력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자들이 폐막식 회견 때 중국 관리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표가 한 표도 안 나왔냐 했더니 한 관리가 다 알면서 왜 그러냐 씩 웃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반대표의 불만도 있지만 조직적인 도전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한계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또 이번 양회의 확실한 성과로 꼽히는 게 바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네.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해오던 투자법이 개정된 것인데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고요. 네. 전인대가 폐막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계속 요구해온 게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면은 공장을 세우거나 신제품을 내려고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관리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기업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중국 관리들이 자기네 기업들한테 슬금슬금 흘려준다. 미국이 그걸 불만을 보여와서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그 관리를 아주 엄벌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 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통과는 됐습니다. 중국 언론은 대단한 거다 하고 강조를 하지만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그동안에 해놓고서 안 한 게 얼마나 많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 중국은 통과시켰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리커창 총리도 앞으로도 곡절이 있을 거다. 하지만 윈윈으로 가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리커창 총리가 폐막식에서 연설을 하면서요. 이 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워낙 오래되고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일거에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없었지만 양쪽이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좋은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건 참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타스통신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네. 외무차관들이 지난주에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보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했다. 이게 아마 좀 이렇게 짐작해 보면은 그 제재 푸는 문제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얘기가 있었지 않나 이런 관측들입니다. 네. 이번 외신들의 또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가 시진핑 주석의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원래 검은색 포마드 머리라고 하죠. 검은색 머리였는데 이번엔 흰 머리를 노출한 게 왜 이토록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지난 20년 정도 이제 중국 지도부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오면은 진짜 머리가 새카만 머리들이었습니다. 뭐 누가 봐도 염색 머리라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양에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 요 사이에 네네. 희끗희끗한 걸 노출을 시켰는데 저게 뭐냐? 물론 뭐 바빠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일단 어떤 친서민 이미지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신감의 표출이다. 왜냐하면 이제 검은 머리를 일제히 다 하고 나오니까 이게 어떤 규율이라든가 순정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시진핑은 자기가 이제 1인자, 아주 압도적인 1인자니까 어떤 자신감을 보인 거다 하는 뭐 여러 가지 분수한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파란 하늘 보여주기 네.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데 이번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도 뭐 리커창 총리가 그 전년대 개막식 때 네. 파란 하늘 지키기 뭐 전쟁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계속 스모그가 오고 미세먼지 있었는데 중국 그 환경부장이 기자들한테 이제 회개를 하면서 정말 죽을 노릇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요. 네. 그 지난주에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 유엔 환경총회가 있었는데 그 우리하고 중국 그 환경 차관들이 만나서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 드리면 뭐 계속 아까 기사도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계속 네. 이뤄지고 있는데 네. 약간 잦아드는 듯하다가 또 올라오고 어떤 이유가 자꾸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이제 그 노란 조끼 시위대의 주장은 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대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그야말로 이제 계급장 띄고 팔뚝 걷어붙이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말만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적당히 덮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선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말려들지 않겠다는 건데 약탈도 있고 하니까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